우리 밴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온 공연입니다. 이건 무대 위에서 지민이 직접 한 말이에요. 자, 지난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일 하나만 오늘 딱 짚어볼게요. 파리 외곽에 스타드 드 프랑스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여기서 한국 청년 7명이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 관객 숫자를 보고 진짜 뚝배기에 지진이 났거든요. 오늘 얘기할 건 딱 하나예요. 군대까지 갔다 온 이 청년들이 왜 하필 파리에서 왜 하필 그 숫자를 찍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한 아이돌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통째로 움직인 사건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관객 숫자를 두세 번은 다시 확인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자, 숫자부터 차근차근 깔아드릴게요. 스타드 드 프랑스 정식 수용 인원이 8만 명이에요. 근데 이 공연은 하루에 9만 2천 명이 들어갔어요. 8만짜리 경기장에 어떻게 9만이 넘게 들어가냐. 플로우 스탠딩석까지 사람으로 꽉꽉 채우니까 정원을 아예 넘겨버린 거예요. 이걸 이틀 연속으로 했으니까 합치면 18만 4천 명. 이게 이 팀이 데뷔하고 지금까지 연 그 수많은 공연 중에서도 단일 공연 최다 관중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커리어 정점을 지금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파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투어 바로 앞 일정이 런던이었는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13만 명이 왔어요. 근데 이 숫자가 그 경기장이 2019년에 문을 연 이래로 열린 모든 행사를 통틀어서 최다 관중이었어요. 축구 경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표 몇 장 판 게 아니라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최다 관중 기록을 하나씩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80회 규모로 도는 투어 중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참고로 이번 투어는 무대를 경기장 한가운데 놓고 관객이 360도로 빙 둘러싸는 방식으로 꾸몄는데 이게 K-팝 스타디움 투어 중에선 처음이에요. 무대를 벽에 붙이지 않고 가운데 두는 것만으로도 좌석을 더 팔 수 있게 판을 아예 새로 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으면 인기 식었겠지. 저도 솔직히 반은 그럴 줄 알았어요. 멤버들이 순서대로 입대하면서 2년 넘게 완전체 활동을 쉬었으니까요. 보통 연예인이 이 정도 공백이면은 팬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근데 웃긴 게 스타드 드 프랑스는 팀이 이미 7년 전에도 공연을 했던 바로 그 경기장이에요. 멤버 슈가가 무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7년 전에 여기서 했을 땐 이 절반이었어요. 7년이 지나고 심지어 다 같이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같은 장소 관중이 절반에서 정원 초과로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이건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푹 숙성된 거죠. 그럼 선생님들, 제가 자료들을 좀 더 파보고 알게 된 건데 이겐 그냥 끼가 많아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계산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소프트 파워는 군대나 돈으로 상대를 누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로 상대가 스스로 좋아하게 만드는 힘을 말하거든요. 하버드의 조지프 나이라는 학자가 만든 말인데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한 나라가 이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세금을 수천억씩 써도 안 되는 게 이 소프트 파워예요. 준다고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 청년들은 광고 한 푼 없이 노래랑 무대만으로 그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그 경기장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근거인데 디테일은 잠시 후에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 도시 경제의 문제예요. 스타디움급 공연이 한번 열리면요, 그 도시로 관광객이 왕창 몰려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이 공연 하나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 항공, 호텔, 식당, 택시, 기념품까지 도시에 돈이 쫙 도는 거예요. 경제 쪽에서는 유발 효과라고 불러요. 티켓값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 그 뒤에 몇 배의 돈이 도시에 떨어지는 거죠. 8만 명이 파리에 이틀을 머물면서 쓰는 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국제 행사 하나를 유치한 거랑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들이 오히려 힘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데 공백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보통 2년을 쉬면 잊혀요. 이 팀은 정반대로 갔어요. 멤버 7명이 순서대로 군대를 다녀오는 그 2년 동안 들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7명이 다 모여서 완전체로 서는 그날을 다 같이 기다렸거든요.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팬덤을 오히려 단단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로 돌아온 첫 투어에 그동안 꾹 눌러뒀던 2년치 수요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팀이 2013년에 작은 회사에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이 청년들이 UN 총회 연단에 서고 이 한복판을 꽉 채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10년 넘게 한 계단씩 쌓아올린 신뢰가 지금 이 숫자로 한 번에 터진 거예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가 딱 겹치면서 8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소름 돋는 디테일 소개한다고 했죠. 프랑스 대통령 얘기예요. 이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여사랑 같이 공연장에 왔는데 공개 카메라에 딱 잡힌 게 뭐냐면요, 양반이 BTS 공식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냥 귀빈석에 앉아서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팬처럼 응원봉을 튼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공연 사진을 올리면서 파리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고 심지어 소나트 이모지까지 붙였더라고요.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에요.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해외 팬들 반응도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군대 갔다 온 게 오히려 레벨업이 된 유일한 그룹이다. 어떤 사람은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행사다.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팬은 이 기다린 보람이 확실히 있었다. 면서 눈물 emo지를 잔뜩 달아놨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이 응원봉을 들 줄은 몰랐다. 는 그 짧은 댓글에 제일 웃었거든요. 그 아래 지금 상황이 다 담겨 있나요? 무대 멤버들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느낀 것 같았어요. 지금 공연 내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휴관 7년 전 절반이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잠깐 감에 적기도 했거든요. 그 큰 경기장을 꽉 채운 사람들 앞에서 다시 명이 모였다는 게 멤버들한테도 남달 다가왔던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와 우다나다 하고 만 소비하고 끝내면 진깝다고 봐요. 이걸 좀 철저하게 산업적으로 국가 자산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프라 어떤 나라예요? 자기 문화 자존심으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예술, 패션이면 패션, 자기들 원조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 대통령이 그거 자국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 청년들의 응원봉을 손에 들었어요. 이게 무섭냐면요. 아이돌 그룹의 인기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통째로 끌어올리는 사건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하면 전쟁과 분단 아니면 휴대폰 정도를 떠올렸다면 이제 청년들 이 음악 저 응원봉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이 아예 안 되는 국가 자산이에요. 관광 광고에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만드는 이미지를 노래랑 무대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라 세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관광객을 불러다가 나 돈을 벌어다 주면서 그 이익까지 공짜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없는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산업적으로만 보다가도 저는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 다들 20대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다 가는 군대라지만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스타가 자기 커리어 정점에서 2년을 통째로 비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왔을 때 이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아무도 장타잖아요. 그 편한 공백을 원만 아니라 기다림을 바꿔준 게 바로 팬들이었고 팬들 앞에 7명이 다시 서서 관중을 찍은 거예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흩어져가 다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숫자라서 이 심리라는 게 유독 더 각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제일 웃겼던 건 역시 마크 대통령이었어요. 영상이 응원봉 들고 소나트 날리는 그 사진을 보고 전지하게 저 응원봉을 외교 선물 목록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채널도 파리 관중 18만처럼 꽉꽉 채워주시면 제가 스타드 드 프랑스급으로 크고 좋은 이야기들 계속 발굴해서 들고 올게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마크롱 대통령처럼 우아하게 소나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